또. 자, 그러면 이제 요 맨델의 유전 법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열의 원리하고, 자, 미리 얘기하자면 얘네는 별로 안 어려워. 이게 들어가면 사실 시험이 어려운 건데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하다. 할만하다라는 거 명심을 해두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참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맨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완두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 완두를 갖고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그걸 맨델의 가설이라고 한다. 근데 맨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세웠냐? 자,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만 하더라도 유전자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유전자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염색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자세히 뭐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맨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이제 완두 갖고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맨델 어쨌든 완두 안에는 완두가 이제 뭐 완두 안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한 쌍의 유전 인자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형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말은 쓰진 않았어. 그치?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자인 건데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쌍의 유전 인자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형질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그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물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그래서 그 한 쌍의 유전 인자가 말이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 한 쌍의 유전 인자가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다. 포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부모의 생식세포들이 만나면 생식세포들이 수정되면 그 유전 인자가 다시 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자면, 봐. 만약에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완두가 있죠, 완두. 그지? 두 부모야. 만약에 요 부모든 일단, 뭐, 그게 완두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다만, 그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를 이렇게 한 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 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각각의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그지? 그 한 쌍이었던 애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한 쌍이 분리가 돼서 하나는 이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한 쌍이 들어있었어. 근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얘네가 분리가 돼서 요거 하나는 요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고 요거 하나는 요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유전인자가 다시 요렇게 짝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알겠니? 다시 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럼 그렇게 짝을 이뤘을 때 만약에 지금 요 그림처럼 봐.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인자가 짝을 이루게 되면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루면 한 유전인자가 다른 유전인자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가 짝을 이뤘는데 만약에 A가 스몰 a를 억제를 하면 A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뤘는데 서로 다른 게 짝을 이룬 경우, 이렇게 이루면이 아니라 이룬 경우 한 유전인자가 다른 유전인자를 억제해서 억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억제 한 녀석만 겉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뭐 정확한 표현은 지금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의미만 이해를 하자 이 말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그 부모의 생식세포들이 수정이 되면 다시 짝을 이뤘어. 이뤘는데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룬 경우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제를 해서 그 억제된 녀석은 나타나지 않고 억제한 놈만 그 녀석에 의한 형질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게 이제 멘델의 가설 크게 세 가지인 거야. 그지? 물론 여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지? 일단 볼게. 1번,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거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세 번째 쓴 거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이 되고 다른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즉 선생님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제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책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거기 책에 있는 세 번째가 지금 요 얘기거지. 한 쌍의 유전인자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수정이 되면 다시 짝을 이룬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자, 근데 이게 가설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완두를 심어서 재배를 해서 이제 결과를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만 어떻더라는 거야? 본인이 세운 가설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내가 세운 가설하고 맞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면 자, 그럼 봐라.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뭐야? 분리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거야. 분리의 법칙. 요 두 번째 내용이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지? 요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제해서 하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요 첫 번째 법칙에 해당되는 뭐야? 우열의 원리를 나타내는 가설인 거야. 우리 책에는 지금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만. 그지? 그 옆에다 써놔. 그러니까 너희 책에서 그 멘델의 가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그게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설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는 그게 분리의 법칙을 나타내는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설이란 그러니까 니네가 있지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는 뭐 생명과학을 배울 거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가설들은 다 사실은 검증이 된 가설들인 거야. 가설이 옳지 않으면 실험을 여러 번 다시 하게 되거든. 다시 하면서 가설들 수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가설이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다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 이거지. 그럼 어쨌든 이 가설에 기반하여 이제 실험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법칙이 나오게 됐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완두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완두 가지고 자 우열의 원리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 우열의 원리부터. 자, 서술형에서 이걸 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술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거를 쓰라고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걸 쓰라고 나오면은 쓸 수 있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 그럼 너무 정말 주입식 교육 아니냐? 가설 달달달 외워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기 지문에 써놓고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써놓고 나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뭐냐? 다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 이렇게는 그래서 이걸 써놓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가설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다만, 그지? 혹시 모르니까 외우는 두되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설을 쓰라는 것보다는 이 가설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이 가설에 의한 어떤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지? 완두를 사용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쓰라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완두를 사용한 이유가 뭔지 한 두세 가지 써봐라. 이렇게는 나올 수는 있지. 그거는. 근데 얘는 그 가설을 쓰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써놓고 이 가설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거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열의 원리를 가보도록 합시다. 우열의 원리. 그지? 야, 우리 배고픈 식욕이 있지. 그지? 선생님이 어저께 그걸 경험했어. 다 이제 차례 지낼 때 다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른 곳이 있었어. 보통 이제 처갓집이라고 하지. 선생님 부인의 어머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는데 고기야. 선생님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 심지어 소고기였어. 근데 소고기가 앞에 있는데 이 먹고 싶다는 식욕보다 자고 싶다는 수면욕이 이겼어. 그래서 선생님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차려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 정말 수저를 딱 놓고 1분 만에 잤어. 와, 기록을 깼어. 원래 선생님이 집에서도 보통 밤에 이제 한 10시, 11시 집에 가면 12시쯤 되거든. 그럼 12시에 밥을 먹어.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앉아서 TV를 보면 거의 5분 안에 잠들거든. 그지? 무슨 병든 닭 마냥 거의 5분 안에 잠들어. 기록을 완전 깼어. 정말 밥 먹고 뭐 소화가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 밥 먹고 심지어 그 선생님 아들이 침대에서 놀고 있었거든. 야 저리로 가. 그러면서 선생님 거기 엎드려서 1분 만에 잠들었어. 진짜. 와. 선생님도 모기를 되게 잘 물려. 자는 와중에 한 2시간 자고 깼어. 모기 물려서 깬 거야. 여기만 모기를 한 4군데 물렸더라. 근데 왜 여기만 물렸나 생각을 해봤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 잤거든. 그러니까 이쪽 팔은 바닥에 있으니까 못 물잖아. 여기만 4방을 문 거야. 그 모기 때문에 간지러워서 깼지. 그지? 이쪽 절반이 다 간지럽더라고. 선생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모기 물리면 여기가 다 간지러워. 약국도 안 열었잖아. 그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지. 명절은 별로 좋지 않다. 너희 때는 좋아. 그지? 그냥 오랜만에 할머니네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니 좋은데 이제 선생님 정도 되니까 이제 별로. 그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열의 원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열의 원리. 자, 멘델이 이제 아까 완두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게 있었지. 완두를 이렇게 자가교배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전자형이 순종인 걸 얻기가 쉽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멘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완두 그 색깔 갖고 얘기를 해볼게. 황색인 완두가 있어. 황색인 완두. 자, 그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유전자형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예를 들어 황색을 나타나게 한 유전 인자를 우리 황색이 뭐지? 옐로우잖아, 옐로우. 그래서 그 Y를 따가지고 대문자 Y라고 해볼게. 그럼 황색이라는 색깔이 나타나는데 얘가 순종이려면 그게 2개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멘델의 가설에만 한 쌍이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에는 녹색인 완두가 있는 거야. 자, 얘는 Y'이라고 해볼게. Y' 이렇게 한 쌍을 갖고 있는 녹색인 애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얘네를 심어서 재배를 했어. 꽃이 폈겠지.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암술이 만들어졌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 각각이 뭐야? 생식세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가설에 따르면 얘가 생식세포 만들 때는 요 두 개가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그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Y라는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로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Y'이라는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얘는 꽃가루, 예를 들어서 얘는 암술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줬어. 수정이 됐겠지.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멘델의 가설에 따르면 그게 다시 짝을 이루게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를 이제 부모 세대를 P라고 쓰고요. 그 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요 자손이 하나 태어나는데 요 자손은 그러면 요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겠지. 유전자가 당연히 서로 다른 게 짝을 이뤘겠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설이 뭐였어? 짝을 이루는데 그게 서로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제해서 그 억제 한 놈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황색하고 녹색 유전자가 섞여져 있는데 황색이 녹색을 억제했으면 황색만 나타나는 거고 녹색이 황색을 억제했으면 녹색만 나타나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완두콩을 수확을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100개를 수확하든 200개를 수확하든 300개를 수확하든 전부 황색만 나오더래.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전부 황색만 나왔다는 얘기는 황색이 녹색을 억제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황색만 겉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유전자가 서로 다르지. 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유전자 할 때 얘기했지. 뭐라고 불러? 잡종 또는 이형접합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예. 그래서 얘네들을 요걸 잡종 1대라고 표현해. 잡종 1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 황색 완두만 나오더라 이거. 황색 완두. 그러니까 결과가 가설이 맞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렇잖아. 만약에 이 가설이 틀리다면 어때야 돼? 뭐 경우에 따라서 녹색인 놈도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몇 개를 수확하더라도 황색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에 따르면 유전자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그럼 이제 이 억제 한 놈이 나타났지. 아까 선생님이 유전 용어할 때 우성형질의 정의가 뭐였지?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야. 그러면 이제는 황색이 뭐가 되는 거야? 녹색에 대해서는 우성이구나. 그지? 그럼 우리가 아까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한 유전자는 대문자로 쓰고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그거에 소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걸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스몰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도 수정하면 스몰 y. 이렇게 수정하면 뭐야? 스몰 y, 스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유전 용어 배운 거대로 바꾸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 황색인데 유전자형이 잡종인 거야. 그래서 잡종 1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잡종 1대라고 표현한.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부모 황색인 완두하고 이 잡종 1대의 황색 완두하고는 뭐가 같은 거야? 우성. 그러니까 표현형이 같은 거지. 둘 다 황색인 거잖아. 색깔이 황색이 나타난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같은 거다? 표현형이 같은 거고 뭐는 달라? 유전자형은 지금 다른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원리야. 그러니까 무슨 우열의 원리가 뭐라고? 잡종 1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섞여져 있을 경우에는 뭐만 표현되더라? 우성형질만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우열의 원리라고요. 이해됐어? 이게 다야. 잡종 1대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순종인, 우성과 열성 순종인 부모들을 교배했을 때 태어나는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통해서 우성과 열성이 구분이 되고, 그지? 그걸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고. 잡종 1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순종인 애들을 교배했을 때. 알겠니? 순종인 애들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뭐야? 녹색은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열성 형질의 정의가 뭐였지? 나타나지 않는 거.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지? 절대로. 다만 이게 뭐야? 자, 그럼 이렇게, 얘들아, 표현의 차이거든? 문제 이렇게 나온 거야.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황색 완두는 열성 유전자 또는 열성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마저 틀려. 그건 맞는 거지. 가지고는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보기에 나오는 표현도 좀 잘 유의를 해줘야 된다. 가지고는 있으나, 나타나진 않은 거야. 알겠지? 가지고 있냐 물어보면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잡종 1대에서는 우리가 우열의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잡종 1대를 서로 교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잖아. 잡종 1대는 다 유전자형이 얘일 거 아니야. 얘하고 똑같은 애랑 교배를 해. 선생님 아까 무슨 교배? 자가 교배 또는 자가 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잡종 1대인 애를, 자, 잡종 1대인 애를 자가 교배하는 겁니다. 자가 교배. 그러면, 자, 얘랑 또 누구랑 교배하는 거야? Y. 얘랑 교배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델의 가설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이제 생식세포 만들면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돼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두 종류지.
왜냐면 분리가 돼서 예를 들어 Y라는 애는 이쪽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스몰 y라는 애는 이쪽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 아니야. 자,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전자형이 순종이잖아. 얘 봐봐. 뭐가 됐든 유전자형이 순종일 때 생식세포가 몇 종류 만들어지냐 물어보면 이거 몇 종류 만들어져? 한 종류지. 생식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지더라도 걔네들은 다 대문자 Y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종류는 한 종류인 거야. 근데 얘는 몇 종류야? 두 종류인 거지.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만들어지냐라는 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야. 10개가 만들어지는데 10개가 전부 Y를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그건 생식세포 종류가 한 종류인 거야. 한 종류. 알겠지? 그러니까 그 종류하고 개수하고 좀 구분해야 돼. 그럼 얘는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러면 자가교배니까 얘도 몇 종류가 만들어져? 두 종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지? 근데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얘네들을 수분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만나서 짝을 이룰 수도 있고 얘랑 만나서 짝을 이룰 수도 있고 얘랑 만나서 짝.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잡종 2대라고 표현합니다. 잡종 2대. 그러면 잡종 2대 여기다. 그럼 이거는 너희가 표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얘 생식세포 두 종류 만들어졌고요. 그지? 얘도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만들어졌잖아.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로줄과 세로줄에다가는 얘네들 각각이 만든 생식세포 종류의 유전자형을 쓰는 거야. 그럼 자, 얘가 몇 종류 만들었어? Y 하나 갖고 있는 한 종류, 스몰 y 한 종류 만들어졌지? 얘도 몇 종류 만들어졌어? Y 하나, 스몰 y.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얘네들 각각이 만났을 때 짝을 이루는 경우가 나오지. 그래서 만약에 요 생식세포와 요 생식세포가 만나서 짝을 이루면 요런 애 거고. 맞지? 얘와 얘가 짝을 이루면 요런 애 거고. 얘와 얘가 짝을 이루면 요런 애겠지. 항상 대문자를 먼저 앞에 써주는 거야. 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짝을 이루면 요런 애겠지. 맞니? 그럼 우리가 잡종 2대에서는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냐면, 봐봐. 일단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얘는 무슨 완두야? 아니, 지금 색깔이니까 노란색이지, 노란색. 맞아? 얘 노란색 완두지? 당연히 노란색이겠지? 얘는 방금 얘기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얘하고 얘도 뭐야? 황색, 노란색인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초록색이 나오지, 초록색. 그러니까 실제로 완두를 잡종이 돼서 완두를 내가 수학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면 둥근이란다. 황색 완두하고, 녹색 완두.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합이라고, 네 가지 조합의 경우 중에 황색인 완두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맞니? 녹색인 완두가 한 가지 경우가 나오지? 맞아?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우열의 원리에서 황색이 우성이라 했으니까 결국 우성이 3, 열성이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맞니? 열성이 1이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잘 봐. 분리의 법칙을 갈 거야. 그러면 잡종 2대에서는 잡종 1대와 달리 뭐를 얻을 수가 있어? 녹색 열성 형질에 해당되는 녹색 완두가 어쨌든 나오지. 그 얼마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200개 채의 완두를 얻었다고 하면 이론상 녹색 완두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한 3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야, 대략. 그지? 4분의 1 해갖고 300개가 나오겠지. 그럼 봐봐. 이게 왜 나올 수 있었냐가 분리의 법칙이야. 잘 봐, 얘들아, 다시. 잡종 1대에서는 1200개를 얻든 1500개를 얻든 2000개를 얻든 무조건 황색 완두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2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뭐 그게 비율이 4대 1이건 4대 뭐 2건 뭐건 간에 녹색 완두를 얻을 수 있더라 이거지. 그럼 녹색 완두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봐봐. 얘네들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다시 짝을 이뤘는데
그래서 이제 스몰 y가 짝을 이루니까 녹색 완두가 나온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도 사실은 적용되는 건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y하고 스몰 i가 만약에 지금 아까 분리됐다 그랬지.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분리가 안 되고 모든 생식세포가 이걸 가지고 있어. 얘가 만든 생식세포도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두 개가 만나서 2대가 태어나면 이거 아닌가? 그러면 방금 우연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어때야 돼? 황색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죠? 우열의 원리에 따라 서로 다른 게 섞여져 있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제한 다음에 그럼 만약에 얘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얘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짝을 이루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아까 우열의 원리에서 확인했듯이 라지 y가 스몰 i를 억제하니까 스몰 i는 나타날 수가 없어. 맞지? 그잖아. 근데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맨델이 가정을 한 거잖아. 분리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한 거잖아. 분리가 안 됐다면 잡종 2대에서도 무조건 황색완두만 나와야 되는 거야. 황색완두. 근데 지금 분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녹색이 나오더라 이거지.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 아,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얘네가 서로 어떻게 되는구나. 분리가 돼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2대에서 열성인 애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법칙 뭐라고? 잡종 2대에서 열성형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라 이거지. 아,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반대로 분리가 안 됐다면 어때야 된다고? 잡종 2대도 무조건 황색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는 아, 분리가 됐구나. 생식세포 만들 때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분리가 되는구나. 그게 분리의 법칙이야. 다야. 그럼 이때 자, 봐. 여기서 이제 황색, 녹색으로 썼다면 아까 선생님이 우성열성 알려줬지. 모양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이 만나면 둥근 모양만 태어날 거고, 그러면 그 둥근 모양인 애를 자가교배하면 둥근 것과 주름진 거가 마찬가지. 자, 그럼 이 3대1이 뭐야? 표현형의 비야. 표현형의 비.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의 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성과 열성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 잡종 2대에서는 우리 F2라고 쓰는데 그럼 또 이제 이걸 물어보죠. 그럼 이때 요 표에서 여기 뭐 얼개표라고도 하고 유전자형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유전자형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지 YY가 하나. 맞지? 라지 Y, 스몰 y가 둘. 스몰 y가 하나. 그래서 유전자형의 비는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1로 나타난다.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분리법칙에서는 요걸 기억해야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황색, 녹색 갖고 얘기했다만 우성, 열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완두에서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모양인 경우에는 둥근 거, 주름진 거. 완두가 다 자랐을 때 키면 큰 키와 작은 키. 뭐 이렇게 되겠지? 콩깍지 색깔은 녹색과 황색 뭐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유전인자가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더라. 이제 들어가더라 라는 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몇 대 몇으로 항상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거지. 실제로 수학을 했을 때 그 정도 비율이 나왔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맨델이 실험했는데 4대 1이 나왔으면 우리는 4대 1로 배우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3대 1의 비율로 표현이 되더라 이 말이지. 알겠지? 되더라 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열의 원리하고 두 번째 분리의 법칙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자 개념 쏙쏙 그냥 1, 2, 3, 4번은 지금 풀도록 합시다. 지금.